볼로냐에 도착했습니다. 피렌체에서 이곳까지는 기차로 38분.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Okay? Do you understand? Okay, I understand. Yeah. Okay. 열심히 The 설명해 other side 주시는 of 기사님의 Bologna. 억양을 제가 따라하고 있었네요. The downtown is on the right. Okay. Via Toscana is on the left. The other side. This is Via Toscana, okay? Look, Via Toscana, okay? 숙소의 주소지는 볼로냐가 아니라 토스카나였습니다. 아저씨 안녕.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이 저희 숙소입니다. 호스트인 로렌조가 나와서 가방을 옮겨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도착해서 거의 열흘 만에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됐던 제 트렁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보스니아의 다니스 감독이 옆나라 베오그라드의 프로덕션에 부탁해서 그들이 공항에 출동, 저의 트렁크를 찾아내서 프로덕션 사무실에 이렇게 옮겨놨다고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네임택을 확인하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제 한껏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시내에 나가봅니다. 버스로 한 20분 정도 하고요. 버스 요금은 2유로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저렇게 종이 티켓이 나옵니다. 볼로냐는 이탈리아에서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5손가락에 꼽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실업률도 최저라고 해요.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는 볼로냐 대학도 이곳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곳은 유난히 붉은 벽돌 건물이 많아서 도시 전체가 붉은 톤입니다. 그래서 붉은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도시의 좌파 성향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조레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중 하나인 산 페트로니오 성당입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야심찬 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지연되었고 지금까지도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단은 대리석으로 덮여 있는 반면에 미완성인 위쪽 부분은 벽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것대로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미완성이 만든 그림이었습니다. 규모로 승부수를 던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이 페트로니오 성당에는 종교 건물에는 보기 드물게 황동 해시계가 있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르간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지? 하고 들어간 곳은 한때 볼로냐 대학의 본관이었던 곳으로 대학이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이후에 시립도서관이 된 곳이었습니다. 볼로냐에 있는 이 최초의 대학은 고전 용어인 아르킹긴나시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밥때가 되었습니다.
볼로냐는 우리가 잘 아는 미트소스 파스타인 볼로네제와 발사믹 비니거가 시작된 곳으로 식도락의 본고장이라고 하니까 볼로냐는 정말 알수록 새록새록합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기로 합니다. 이탈리아는 빵을 이렇게 봉지에 담아주는 게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스 감독의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네 가방 지금 국경을 넘고 있는데 가방 검사해야 하니까 비번을 알려줘 하는 거였는데 한동안 떨어져 있었던 터라 갑자기 비번이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가방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베오그라드에서 사라예보로 이동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와.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을까요? 예상대로 얘를 누르고 같이 돌리는 거였어요. 제가 이걸 사용할 줄 몰라서. 어제 남아서 챙겨온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에어 세르비아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 든든한 왓츠앱이 도착합니다. 다니스 감독이에요. 네 가방 여기 있다. 사진과 함께 제 트렁크가 다니스의 집 거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행의 시작은 사라예보 영화제였고 영화제 초청 항공권이라서 여행이 끝나고 다시 사라예보로 돌아가 한국으로 출발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게 다소 불편했었는데 그게 이 트렁크를 다시 만나려고 그랬었나 봅니다. 볼로냐는 중세시대에는 100개가 넘는 탑들이 있어서 탑의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탑은 중세시대의 방위를 목적으로 출발했는데 그러다가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가문들이 경쟁적으로 탑을 세웠다고 해요. 현재는 20여 개의 탑이 남아 있습니다. 걸으라면 걷지요. 버스를 저기서 내렸습니다. 꼭대기까지 가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걷습니다. 볼로냐의 야경이 유명하다는 산 미첼 인 보스코입니다. 하늘이 심상치가 않는데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커플이 명당을 차지하고 있네요. 저는 야경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비도 곧 내릴 것 같아서 서둘러 내려옵니다. 다행히 버스에 오르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숙소 동네에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도 받아야 하고요. 걷다 보니 도시의 경계를 표시하는 마크가 다소 가격합니다. 여기부터 볼로냐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반대편에는 붉은 선이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약국에서 신속 항원 검사도 마치고 여태까지 들고 다닌 것이 아까워서 누룽지를 끓입니다. 볼로네즈 파스타가 아니라 볼로네의 마지막 저녁은 누룽지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계속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가까이에서 가장 큰 천둥 소리도 듣습니다. 설마 이러다가 내일 비행기가 뜨지 않는 건 아니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잠들었습니다. 트렁크와 분리되어 지내면서 짐이 좀 늘었습니다. 밑창 부분에 본드가 필요한 슬리퍼는 숙소에 남겨둡니다. 5,000원에 산 것이라 미련 없이 남깁니다. 이제 더 이상 수화물로 맡기고 싶지 않은 저는 그 사이 늘어난 화장품류 액체를 따로 붙이려고 했는데 부피가 너무 작아서 안 돼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임산부였던 스텝이 밖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그 화장품 샤넬 뭐 그런 거니? 비싼 거야? 하고요.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그냥 버려 라고 말해서 같이 웃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볼로냐의 굴리엘모 마르코니 공항을 향하면서 재미있는 글자를 보았어요. 키스 앤 플라이라고? 찾아보니까 누군가를 태우거나 내리면서 10분 동안은 주차가 무료인 곳이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죠? 저는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사라예보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아주느라고 애쓴 마일리스는 바쁜 와중에도 또 공항에 저를 마중 나왔고요. 배가 고픈 저를 위해서 베지테리안 레스토랑에 데리고 왔어요. 다 맛있었습니다. 저는 베지테리안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 저를 공항에서 픽업하고 막내 하드리아는 학교에서 픽업하고 Sorry for my luggage. 드디어 오픈해본 나의 트렁크에 For 10 days. 썩은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빨랫감으로 따로 비닐에 넣어두었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가방에서 나온 저의 식량은 이곳에 기증합니다. 자. You make videos. You want me for the song what only? time is your flight? 8:40. 8:40. 언제까지 오늘 주고 왜 얼마 스포가? 오늘까지 no 언제까지? 언제까지 오늘 주고 할 거야. What did I mistake? A lot. 죽을 is kill. I'll take you to the airport. Really? You Yeah. don't have to do. Yeah, I'll take you to the airport. So I'm sure they take you back. When they see me, They get scared. they get scared. yes, yes. 이유를 듣고 빵 터졌습니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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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언제까지 이렇게 춤을 추게 할 거야? 가방을 찾아서 집에까지 챙겨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공항에까지 다니스와 마일리스가 나와줍니다. 이 고마움은 그들이 다시 한국에 왔을 때 갚기로 해요. 자, 그러면 사라예보 영화제를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돌았던 저의 여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코로나가 일상의 소중함을 알려주었듯이 여행의 즐거움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
그동안 닫았던 문을 열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2022년 지난 8월의 여정이었습니다. 잃었던 트렁크를 다시 찾은 것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그 아이와 함께 할 곳이 많으니까요.